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싼 실손보험료를 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병원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남들 치료비 때문에 내 보험료만 자꾸 오르는 상황이 참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덥석 갈아타자니 나중에 손해를 볼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그 고민에 대해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계신 보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야 할 소중한 자산인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영상 후반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서류의 정체까지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가입한 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을 펼치셔서 실손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면서 내가 몇 세대구나부터 알고 시작하면 되겠죠. 먼저 1세대 실손입니다. 가입한 시기는 2009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분들이 1세대인데요. 이때는 약관이 회사마다 다 다르던 시절이라 누구는 1억, 누구는 5천만 원 한도로 모두 달랐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약관이 다르긴 해도 보장은 현재 실손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점인데요. 먼저 자기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의료비 5천만 원을 지출했으면 5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특약 중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혜택을 잡으신 거예요. 이 특약은 업무상 재해, 즉 산재나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도 합의와 관계없이 50%를 추가 보장합니다. 웬만한 의료비는 실손 하나면 충분했다고 했던 시절에 실손이 바로 1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만 역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보험료인데요. 40세 남자가 1세대 실손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38,237원 정도였는데 60세가 되면 약 25만원, 70세는 약 66만원 정도까지 인상될 거란 추정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활동이 축소된 70세에 실손만으로 한 달에 약 66만원 그 이상씩 나간다고 하니 유지하시는 게 쉽지 않겠죠. 이걸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실손보험 가입률은 69세까지 그대로 66.3% 정도를 유지하다가 70세에는 26.5%, 80세에는 1.1%로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 문제인데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먼저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새로운 가입자 유입이 없다는 데 있어요. 신규 가입자는 없는데 기존 가입자의 연령은 계속 올라가겠죠.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은 늘어나고 자연스레 청구도 많아지게 됩니다. 청구가 많으니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고 결국 1세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나는 병원을 안 가는데 다른 분의 청구 때문에 보험료가 동반 인상되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험금의 약 80%는 상위 9%에만 받아가고 나머지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도 해요. 이건 1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세대 가입 시기는 먼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출시 기간이 긴 만큼 군데군데 조금씩 보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실 거예요. 기준점은 2013년 3월 31일로 보시면 됩니다. 13년 4월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생기거든요.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재가입 주기는 가입 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당시에 출시된 같은 회사의 실손 상품으로 강제 전환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3년 4월 가입자 경우 15년 재가입 주기니까 15년 뒤에 28년 4월에 당시 나온 5세대 또는 6세대 실손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이에요. 물론 재가입이 될 때 따로 병력 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병원 이력이 있어도 실손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만 빼면요. 일단 2세대의 보장은 만기가 100세까지라서 보험료만 낼 수 있다면 재가입 주기만 없다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13년 4월 이전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으니까 100세까지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기 부담금은 초기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비의 10%만 내면 됐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3세대 실손 이전 17년 3월 31일까지는 비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금 20%로 늘어났습니다. 변경사항이 많아서 헷갈리시죠? 2세대만 빼서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셨다가 가입 시기랑 비교해서 보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재가입 주기가 2013년 4월부터 15년이 생겼다는
생겼다는 점과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점, 마지막 갱신 주기도 1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세대 실손인데요. 가입 시기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는 2세대 말쯤이었던 급여 10%, 비급여 20%로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두드러진 차이점은 3대 비급여라고 해서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비급여 의료비 파트에서 떼어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3대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대폭 늘어났고 또 한도도 치료별로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재가입 주기는 동일하게 15년이라 17년 4월에 가입했다면 32년 4월부터 차세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3세대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4세대 실손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가입하는 모든 실손은 4세대로 분류하는데요. 대체적으로 3세대와 비슷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선 급여 의료비는 20%, 비급여는 30%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보장 축소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은 비급여 차등제를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작년도에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유지, 할증,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4세대부터 비급여 의료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와 4세대 급여 의료비까지는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보험사가 지불을 했는데요. 4세대부터는 비급여는 보장비율 70%를 빼고 계산된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 나와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에 비해 보장이 약한 건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5세대 실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4세대와 비교하면서 보장 차이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는 이번 시에는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20%만 내면 되고 외래 시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4세대는 의료비 20% 또는 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았다면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보 본인 부담률이라는 또 다른 기준이 추가됩니다. 건보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늘어나는 구조겠죠. 이어서 비급여인데요. 먼저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70%만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5세대 중증 비급여에 500만원이 신설됐다는 거죠. 이 점은 4세대보다 좋긴 한데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보상한도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고 통원한도도 해당이 아니라 일당 20만원이라 하루에 여러 번 보장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또 입원 한도까지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도 50%에 외래시 50%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게 생겼죠. 달리 말하면 통원 의료비가 최소 5만원은 넘어야 그때부터 보장한다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비급여 수술을 했는데 10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하면 자기부담금이 30%인 300만원만 내고 7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세대는 비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인 500만원을 내고 500을 받겠죠. 그런데 아까 입원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500을 받는 게 아니라 300만 받고 700만원은 내가 사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4세대 보장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인 거죠. 심지어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평소에 이런 치료들을 자주 받는 분들이라면 5세대 실손은 피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실손 전환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입 주기가 없는 의료비 90에서 100%가 보장되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1세대, 2세대 실손인 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담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와 전환 시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요. 1세대 보험료로 10만원을 내고 있는 분이 전환을 하면 4세대로 34,000원 정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 정도를 병원비로 내고 계세요. 우선 1세대는 100% 보장이니까 1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1년에 120만원, 5년이면 600만원을 냅니다. 그럼 병원비는 5년간 얼마 받죠? 네,
500만원입니다. 자, 반면 4세대 실손은 매년 20%인 20만원씩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34,000원이라 5년이면 204만원인데요. 반면 의료비는 얼마 받죠? 네, 400만원을 받습니다. 보험료는 5년간 204만원을 내고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구조인 거죠. 오히려 병원비가 적은 분들은 4세대 전환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병원비, 병력, 과거 이력, 보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해라 마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담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전환이 낫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전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계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분들인데요. 이때부턴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봐야 합니다. 15년 재가입 주기라서 2028년 4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우선 5세대 실손이 4세대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초창기 가입한 2세대 실손분들은 중간에 4세대로 갈아타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26년 6월에 4세대로 전환하면 5세대가 되기까지 5년이 필요해서 31년 6월은 되어야 5세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반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전환되면 28년 4월에 5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5세대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중간에 4세대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단 5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바꾸면 5세대로 전환되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럼 3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3세대 실손은 보험료 부담은 적은 편이고요. 15년 뒤에 3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 가입자분들은 전환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4세대부터 어차피 5년 뒤인 빠르면 올해부터 전환하게 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내용과 실손 전환에 대한 기준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개인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보험 레벨업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속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맞는 최적의 방안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긴 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해서 대비한 대로 지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조사를 나오겠다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은 부담스러울 밖에 없죠.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바로바로 실손 청구를 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는 실손 청구를 할 경우 그 사람의 개인 이력을 ICIS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내 실손 청구 이력이 추가 가입의 발목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구 시효 3년을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효는 3년인데요. 따라서 병원을 갔다 온 다음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3년 이내에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보험금이 필요한 게 아닌 소액일 때 바로바로 청구하기보다 3년을 잘 이용하시면 추가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조사관이 나왔을 때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자문 동의서인데요.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종종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건 외부의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여기에 서명을 할 경우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보험사도 아니고 내가 치료받은 병원도 아닌 제3의 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모든 비용 일체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니까 무작정 사인하기보다 정 안되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아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및 국세청 연말 정산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타인이 발급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졌는데요. 이 서류는 없어도
보험금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청하는 이유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보기 위해서겠죠. 이런 경우 굳이 아무 관계없는 병원을 다닌 이력까지 다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중 넘버원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100% 완벽하게 했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제 먹은 메뉴가 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예전에 다녀온 병원 이력까지 일일이 모두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한 책 잡힐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알려주는 서류들은 사인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모든 서류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안내문, 손해사정 교부 동의서, 질의응답서, 이임장 등은 일반적으로 서명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서류들은 담당자나 다른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사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서에는 서명하실 때 반드시 진료받은 특정 병원 이름과 진료받은 과목을 빈칸 없이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조사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한정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받은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딱 나는 이 병원까지만 허락한다는 의미로 자세히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내용과 5세대 실손 개혁안의 내용, 4세대 실손 전환의 기준점, 그리고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